당신은 어떤 기대를 받아서 만들어졌습니까? 1968년 캘리포니아 초등학교 하버드대 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이 교사들에게 말했습니다. IQ 검사 결과 이 아이들은 올해 지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겁니다. 명단을 건넸습니다. 교사들은 그 명단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은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전체 학생 중 무작위로 뽑은 20%였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특별한 것도 없었습니다. 1년 후 명단에 오른 아이들의 IQ가 실제로 올랐습니다. 교사들이 특별히 다르게 가르친 건 없었습니다. 이것이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조각가 피그말리온이 자신이 만든 조각상을 사랑하자 조각상이 실제 인간이 됐다는 이야기에서 온 이름입니다. 기대가 현실을 만든다는 것. 이 결과는 수십 년간 긍정적 기대를 가져라는 교육학의 근거가 됐습니다. 부모와 교사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믿으면 아이는 그 믿음만큼 잘합니다. 따뜻하고 희망적인 메시지죠. 그런데 이 실험을 다시 들여다보면 다른 것이 보입니다. 기대는 선물이 아닙니다. 기대는 권력입니다. 그 권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특별히 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로젠탈이 분석한 영상 기록은 달랐습니다. 교사들의 행동은 4가지 경로로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따뜻함입니다. 기대받은 아이들에게 더 자주 눈을 맞췄습니다. 더 많이 미소 지었습니다. 신체 언어가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이것을 언어보다 먼저 읽습니다. 두 번째, 발언 기회입니다. 수업 중 더 자주 지목했습니다. 발표 기회를 더 많이 줬습니다. 질문에 더 오래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 피드백의 질입니다. 기대받은 아이가 오답을 내면 교사는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다시 생각해봐. 거의 다 왔어. 기대받지 못한 아이가 오답을 내면 교사는 빠르게 다른 아이로 넘어갔습니다. 네 번째, 과제 수준입니다. 기대받은 아이들에게 더 어려운 문제를 줬습니다. 더 높은 기대를 담은 과제를 배정했습니다. 이것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 됩니까? 명단에 없는 아이들은 더 적은 눈맞춤을, 더 적은 발언 기회를, 더 얕은 피드백을, 더 쉬운 과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아이들의 능력으로 기록됐습니다. 아이는 기대를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기대로 인해 달라진 교육 환경을 받은 겁니다. 피그말리온과 상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골렘 효과. 1982년에 바바드, 인바르, 로젠탈이 정의한 개념입니다. 낮은 기대를 받은 사람은 실제로 성과가 낮아집니다. 메커니즘은 피그말리온과 정확히 대칭되는 형상을 보입니다. 관리자가 직원에게 낮은 기대를 가지면 겨룹고 눈맞춤을 줄이고 도전적인 업무 배정을 피하고 피드백을 줄입니다. 직원은 이것을 내면화합니다. 동기가 떨어지고 자기 효능감이 하락하고 성과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관리자의 낮은 기대를 사후에 정당화합니다. 기대가 현실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가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이 현실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왜 권력의 문제인지 여기서 명확해집니다. 기대를 부여하는 자가 환경을 설계합니다. 그 환경이 결과를 만들고 결과는 기대의 정당성을 증명합니다. 순환이 닫힙니다. 그 순환을 여는 것은 외부에서만 가능합니다. 1968년 교사 제인 엘리엇의 실험을 보면 이 순환이 얼마나 빠르게 닫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암살 다음 날 그녀는 초등학생들을 갈색 눈과 파란 눈으로 나눴습니다. 갈색 눈이 파란 눈보다 우월합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루 만에 파란 눈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떨어졌고 갈색 눈 아이들이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역할을 바꿨습니다. 어제의 우월한 집단이 이번엔 열등해졌습니다. 기대와 낙인의 구조가 현실을 바꾸는데 48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를 처음 접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면 된다 라고. 그런데 이 실험이 실제로 말하는 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대를 누가 부여하는가? 이 질문이 더 근본적입니다. 로젠탈의 실험에서 교사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기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기대를 전달했습니다. 이 관계에서 권력은 교사 쪽에 있습니다. 기대를 설계하고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상에서는 어떻게 보입니까? 채용 면접관이 지원자를 어떻게 보는가? 관리자가 팀원을 어떻게 보는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보는가? 선생님이 학생을 어떻게 보는가?
사회가 특정 집단을 어떻게 보는가? 이 모든 관계에서 기대는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아래에 있는 사람의 현실을 만듭니다. 자기실현적 예언.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이 1948년에 정의한 개념입니다. 거짓된 믿음이 그것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유발하고 그 행동이 믿음을 사실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대를 가진 사람이 기대에 맞는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이 기대를 확인하는 결과를 만듭니다. 처음에 기대가 옳건 결과는 기대를 정당화합니다. 이 구조는 닫혀 있습니다. 기대를 부여받는 사람이 스스로 그 순환을 깨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기대받지 못한 집단은 더 적은 교육을 받고 더 낮은 평가를 받고 더 좁은 기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집단의 능력으로 기록됩니다. 이건 개인 사이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기대는 집단 전체에도 그리고 한 사람의 자아 깊숙이도 작동합니다. 스테레오타입 위협. 1995년 클로드 스틸의 연구입니다. 흑인 대학생들에게 지능 검사를 진행하기 전 한쪽에는 지적 능력을 측정한다고 했고 다른 쪽에는 일반적인 심리 과제라고 했습니다. 성적은 첫 번째 집단에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나는 지적으로 열등할 것이다 라는 사회적 기대를 상기시키는 것만으로 인지 자원이 소모된 겁니다. 인도의 카스트 연구에서도 카스트를 공개했을 때만 달리트 아이들의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블라인드 오디션 도입 후 여성 연주자의 합격률이 급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기대의 구조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 사례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곳이 있습니다. 사회학자 찰스 쿨리는 이것을 거울 자아라고 불렀습니다. 조지 허버트 미드는 자아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다. 내가 누구인지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의 축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단순한 심리학 실험이 아닌 것으로 만듭니다. 교사의 기대는 단순히 아이의 성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바꿉니다. 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혹은 나는 기대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자기 인식을 형성시킵니다. 그 인식이 쌓이면 역할 밖에서도 작동합니다. 도전적인 기회 앞에서 시도할 것인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것인지, 스스로를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이 선택들은 모두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자기인식에서 나옵니다. 그 자기인식의 상당 부분은 스스로 만든 게 아닌 어떤 기대를 받아왔는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기업 세계에서도 군대 훈련에서도 이 구조는 반복됩니다. 관리자가 팀원에게 낮은 기대를 가지면 성과가 낮아지고 그 결과가 다시 낮은 기대를 정당화하고 순환이 닫힙니다. 지금 당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얼마나 당신 자신의 판단이고 얼마나 누군가의 기대가 쌓인 것인지 그 경계는 생각보다 훨씬 불분명합니다. 다시 1968년 캘리포니아 교실로 돌아가 봅시다. 무작위로 뽑힌 아이들의 IQ가 1년 후 실제로 올랐습니다. 그 아이들이 받은 것은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기대로 인해 달라진 교육 환경이었죠. 더 많은 눈맞춤, 더 많은 발언 기회, 더 깊은 피드백, 더 높은 수준의 과제. 그 환경이 다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명단에 없는 아이들은 그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아이들의 능력으로 기록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묻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당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가진 기대를 생각해 봅시다. 가족, 동료, 부하 직원, 학생, 그 기대가 얼마나 그 사람들의 환경을 설계하고 있는지, 더 많이 웃어주는지, 더 자주 기회를 주는지, 더 오래 기다려주는지, 그리고 반대로 지금의 당신은 어떤 기대를 받아서 만들어졌는가? 당신이 당연하게 여기는 자신의 한계와 가능성 중 어디까지가 당신이 스스로 판단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누군가의 기대가 쌓인 것인가? 피그말리온이 조각상을 사랑하자 조각상이 살아났다는 신화는 낭만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반대로 생각했을 때 피그말리온이 조각상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조각상은 그대로 돌이었을 겁니다. 기대받지 못한 사람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낳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다른 기대가 있었다면 다른 결과가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가 나의 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대가 누군가의 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완벽하고 잔인한 순환을 그저 현실이라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기대를 받아서 만들어졌습니까? That girl is a runner. She was born to get away. Hear that two-tone humming, headed out to the highway. I should have seen it coming.